오늘 저희가 새해에 첫 책을 한 것은 휴먼카인드라는 책이에요. 우리 뭐 맨카인드라는 말도 있지만 뭐 이제 맨만이 아닌 맨 우먼을 합친 휴먼이기도 하고, 이 저자는 휴먼 이즈 카인드, 사람은 친절하다라는 뜻을 같이 모아서 이 휴먼카인드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참 문제가 보면 재밌게도 이렇게 어느 집집마다 보면 공부를 좀 잘하는 아들이 있고, 잘하는 이제 아이가 있고, 또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가 있어 보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키울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그렇게 예쁘고 이렇게 막 자부심이 돼서 키웠는데, 나와 보면은 온통 세상을 다 좀 삐딱하게만 보고 정말로 막 이렇게 나쁘게만 보는 반면, 또 오히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안 좋아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친구는 아주 그 세상을 아주 그 명랑하게 보고, 그래서 결국은 또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지식인이다, 내가 공부 좀 한다, 뭐 내가 사회에 대해서 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아주 세상을 아주 좀 나쁘게, 인간은 다 막 나쁘고 세상은 막 정말 아주 엉망진창이고, 세상은 지옥이고 전쟁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더 어찌 보면 심지어는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인텔리전트한 그런 사람인지를 과시하는 모습도 사실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저자인 이 브레히만 씨가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세상이 막 진짜 엉망진창이고 전쟁이고 사람들은 다 잠재적인 살인자고 그럴까?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좀 세상에 좋은 내용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진짜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이제 연구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서 한 7년 정도 이 저널에 글을 썼던 것을 다 모아서 여기에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의 이 정말 추천들이 앞에 뭐 아주 넘치게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말 거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뭐 최신 신간 어떤 거를 봐도 정말 한결같이 정말 뭐 인간은 나쁘다, 세상은 엉망이다 막 이런 건데, 이분은 정말 많은 문헌을 직접 고찰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목에서도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인간 본성의 뭐 어떤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특히나 20세기에는 이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정말 인류 자체에 대한 멘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인류 보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또 일부에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뭔가, 또 아우슈비츠 이후의 일들, 그리고 선한 본성의 오작동, 그리고 새로운 현실, 그리고 비대칭적인 전략하고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삶에서 지켜야 될 10가지 규칙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는 재미는 뭐 막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런 거를 알 필요 없이 우리가 이미 아주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거 뒤집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인류 보편에 대한 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그 독일이 영국에 대해서 런던 대공습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공황 상태에 빠져서 모든 것이 다 지옥처럼 바뀔 것이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뭐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것이 파괴됐고, 또 그 영국인 4만 명이 실제로 죽었죠. 지금 뭐 뉴스에서 막 무슨 갑자기 뭐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막 뉴스를 막 매일매일 무슨 그 뉴스를 하지만, 가만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 몇 명 안 죽습니다. 그 몇 명을 하찮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비하면 이때 대공습 이 며칠 만에 4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국 사람들이 거의 동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때 저도 그 가슴 아팠던 게, 우리 옛날에 황금가지 했었잖아요.
황금가지의 저자인 그 프레이저 경이 평생을 그렇게 60년 동안 12시간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고 유머러스하게 살았는데 정말 이 공습날 저녁에 부부가 같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영국 사람들이 그런 뭐 옆에서 지금 뭐 한 그 며칠 사이에 4만 명이 죽는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 최근 한 몇 년 동안 들었던 그 어떤 재앙보다 끔찍한데도 불구하고 영국이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다 지켰다라고 해서 히틀러가 계획했던 영국이 그냥 스스로 내부로부터 붕괴할 거라고 했던 것들이 전혀 없고 많은 지표에서 사기 저하의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 막 이렇게 퍼부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베트남에서도 정말 2차 세계대전에서 썼던 총량의 3배에 이르는 폭탄을 했지만 베트남도 절대 그 회복력을 잃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회복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재미있는 말투가 정말 구어체로 재미있는데 이제 너는 어느 행성에서 왔니? 라고 할 때 여기서 행성 A, 행성 B 해서 행성 A는 서로가 이제 기꺼이 도와주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런 거고 행성 B는 서로 막 각자 도생하려고 막 한다는 건데 우리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요즘 키워드죠. 근데 생각보다 정말 각자 도생이 꼭 그렇진 않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그럼 뭐야? 우리 분명히 악한 사람들 많은데 막 이렇게 해보면 저는 하여간 총 전체적인 거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되면 나 하나에 대해서 정말 어떤 상황에 몰리면 극악해지거나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이 여러 명의 다수가 이렇게 집단을 이루었을 때는 사람들은 다 서로 같이 돕는 것이 사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일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극악해지는 것도 자기 보전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럿이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꼭 또 아주 무슨 천사가 환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돕는 것이 이제 같이 살아남는 것에 유리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다는 거를 말로는 알겠는데 그거 계속 이제 현명하고 유명하고 막 지식인으로 막 유명한 존경받는 지식인들이 막 이렇게 시니컬한 말 이렇게 회의적인 말 한번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내가 말빨이 안 되니까 항상 밀려서 정말 인간은 그렇게 나쁜가? 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에게 이 말로 대적할 수 있는 논리를 이렇게 장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단어들 중에서 이렇게 왜 침팬지를 연구한 걸로 되게 유명한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껍데기 이론이라고 하는 걸 해서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조그만 도발에도 그냥 갈라져서 없어지는 얄팍한 껍데기 표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 저자는 그게 절대로 얄팍한 그런 어떤 피막이 아니고 아주 단단한 굳은살이 돼서 사람들은 잘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뉴올리언스 재해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서로를 도왔었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플라시보 효과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에도 거꾸로 노시보 효과라고 해서 어떤 약에 이런 메스꺼울 수 있다 이렇게 부작용을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그 써놓은 거에 의해서 그게 마치 실현되는 듯한 그런 플라시보 효과의 거꾸로 노시보 효과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펴도 하나하나가 다 아주 이 문단 챕터가 전혀 다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인상 깊었던 말들을 그냥 몇 개 이렇게 찝어보면 50페이지에 이렇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까지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1990년대 경제학 교수인 프랭크라는 분이
우리가 뭐 이기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인간은 이렇게 악하고 뭐 이렇다라고 가르치면 애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인간은 서로 협동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는 말이 정말 이렇게 아프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 이후로 또 좀 똑똑하다는 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마치 그 잠재적 살인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최근에 뭐 아주 흔한 건데, 이게 52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프로이드가 우리는 끝없이 이어지는 살인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어찌 보면 이제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떤 일면을 보는 그런 거에서 또 나올 수 있었던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워낙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모든 게 다 유행을 타는 거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이 한번 말하고 나면 그 말이 한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제 2차, 3차 확대 재생산되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게 되고, 심지어는 그 똑같은 사람이 여기 뒤에도 보면 내 말이 전에 했던 말이 정말 완전히 틀렸다. 내가 그때 했던 말 정말 너무너무 잘못됐다. 너무 그게 괴로워서 심지어 그 말을 한 사람이 자살까지 하면서 내 말이 틀렸다는 거를 해도 그때 틀렸다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이제 그 매스컴에 어떤 영향을 못 받게 되면 그 잘못된 지식만 계속 간다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2페이지에 보면 이 재밌는 표현으로 우리 인류 지구의 역사 40억 년을 이제 1년으로 쳤을 때 우리 맨 처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20만 년 전에 인류가 또 한 거를 다시 또 1년으로 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1월 1일 날 이제 맨 처음에 생물이 탄생하게 되면 10월 달까지는 박테리아가 있다가 맨 뒤에 12월 달에 가서야 12월 25일에 공룡 멸종하고 12월 31일 11시에 밤 11시에 최초의 인류 나오고, 또 농경 문화가 시작된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모든 우리 만년의 역사가 우리 한 해의 맨 마지막 날, 맨 1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쪽 이제 이 자연과 같이 했던 그런 우리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이기적 유전자도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이제 이기적 유전자가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마치 막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거를 표현을 좀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어필하기 위해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쓴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우리 생명체, 인간 자체가 모두 다 막 이렇게 남을 짓밟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데 그런 거가 전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요즘에 다시 진화학도 이 도킨스 이후로 더 많이 또 더 이 연구가 더 진행돼서 그 이후에 더 많은 것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모 파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장류를 이제 호모라고 하고 그 뒤에 뭐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파베르, 생각한다고 해서 사피엔스라고 해서, 이 사피엔스라는 말은 분류학자 린네가 처음 그냥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창작으로 이름을 만든 거고요. 그 뒤에는 어떤 기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이 저자가 해주고 싶은 말은 호모 파피라고 해서 109페이지에 보면 이제 인간의 두개골이 바뀌는 모양하고 이 늑대가 어떻게 강아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늑대, 다른 여우들은 아닌데, 모든 늑대가 아니었는데 왜 어떤 늑대, 어떤 여우는 이렇게 강아지로 이렇게 가축화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은 적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많고 또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닌은 더 많을 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도 결국은 유인원 중에서 이게 길들여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게 친화적이고 그런 사랑이 많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결국 이 현생 인류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호모 파피라고 이렇게 이 저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 중에 너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많은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충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파리대왕 뭐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고 노벨 문학상 탔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똑똑한 사람이면 파리대왕 정도는 이제 읽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무인도에 떨어진 소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막 극악하게 그런 폭군이 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 이 분이 이렇게 열심히 찾은 걸로는 그 작가가 사실은 좀 그런 성향의 개인적인 개인사나 이런 것들이 많고 실제로 그 똑같은 상황이 1966년에 오스트랄리아 그 통가에서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 6명의 아이들이 너무나 잘 지냈었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15개월 동안 잘 지낸 것 이야기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40년이 넘은 지금에도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거에서 사람은 그렇게 절대로 극악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도 사실은 이 이스터 섬 얘기는 정말로 이렇게 놀랐었는데 저도 이스터 섬 관심 있어서 옛날에 참 이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서로 부족끼리 싸우다가 뭐 서로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먹을 거 없어져서 뭐 서로 시긴 하고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워낙 영화라 다큐멘터리도 유명했었기 때문에 또 워낙 이 운명의 붕괴 그 책이 유명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고 막 그런 거래 나도 막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 쥐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별로 관심 없이 듣고 그랬었으나 이 이스터 섬의 수수께끼도 우리가 그 많이 아는 그 유명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증명된 거로는 여기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았었는데 이제 노예 무역선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갔다가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을 차라리 안 돌려줬으면 좋았을 걸 이제 뭐 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중에 아주 극히 몇 명을 돌려줬는데 그 돌려준 사람들이 패스트에 이제 감염돼서 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나머지 원주민들은 다 패스트로 죽게 되고 그때 같이 들어온 이제 그 쥐가 이 나무의 이 뿌리와 그 열매들 그 나무의 씨앗을 전부 다 갉아먹어서 이 나무 자체가 다 없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그동안 이게 진실이라고 밝혀졌던 이스터 섬이 어떻게 살다가 뭐 통나무 굴려서 석상 만들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얘기와 그 이후에 그게 사실은 아니고 이제 패스트와 이 생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정말 그게 밝혀졌어라고 하는 그 얘기가 꼭 맞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본래 저도 이 이스터 섬 얘기가 정말 관심 있었던 게 이스터 섬이 고립된 섬이고 외부로부터 이제 교류가 안 될 때 그렇게 멸망하는 걸 보면서 마치 이스터 섬이 우리 지구가 이스터 섬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데도 이제 구원을 요청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지구도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항상 이 종말론적인 그걸 이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랬었는데 이 저자도 이렇게 크게 일관되게 이 환경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알고 지금 우리가 급박하게 많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절대로 우리 이 지난 모든 거를 되돌아볼 때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파멸을 맞게 되는 그런 일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있겠지만 그거를 인류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겨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발 종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말자라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좀 더 사실을 팩트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 8, 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스태퍼드 교도소 실험이라고 해서 뭐 선량한 학생들을 이제 죄수와 교도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했었는지 그리고 또 8장에서는 스탠리 밀그램 실험이라고 해서 선량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줘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막 죽을 수도 있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제 올리려니까 막 올렸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처럼 그 독일 나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9장에서는 그 뉴욕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이제 밤에 죽었는데 34명이나 그거를 봤으면서 아무도 안 도와줬다라고 해서 이제 방관자 효과라고 해서 굉장히 이걸 했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해보니
이 맨 처음에 그 교도소 실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조작됐다는 거를 결국 나중에 이 심리학자인 짐 바르도도 완전히 실토를 했지만 그 실토한 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이제 이슈화되지 않고 워낙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다 하는 것만 너무너무 수도 없이 확대 재생산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스탠리 밀그램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또 특히나 우리 하나의 베스트셀러가 나오게 되면 이제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 저희도 했었었는데 그때 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는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니까 거기 나오는 말을 이제 그대로 한번 읽은 걸로 평생을 쭉 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뉴욕에서 여성분이 살해됐던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살해한 사람, 이 여성분의 다른 사연들이 굉장히 있었고, 실제로는 결국 이 이웃들이 결국 신고하고, 그 본래 범인도 이 이웃들에 의해서 다 잡히고 다 했는데, 그거는 단 한 줄도 신문에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웃들이 절대 악마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은 거를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본성의 오작동이라고 해서 이 저자조차도 이제 실토를 하고 있으세요. 자기도 자기 책 이제 진보의 역사에서 짐바르도의 얘기나 껍데기 이론 같은 거를 자기도 막 이제 열심히 그 책에 자기도 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한 말이 자기도 틀렸던 거죠. 자기도 이제 그때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했던 거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챕터 10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이렇게 좋은 심성 남을 돕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이런 좋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럼 도대체 역사 속에서 왜 그렇게 이상한 일을 많이 만들고 특히나 지난 세기에 이 두 세계대전은 도대체 뭐였던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인간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인간의 좋은 심성, 용기, 충성심, 헌신, 연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게 악용이 되다 보면 이렇게 적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폴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도 이제 소개하면서 이 폴 블룸이 공감의 역설이라고 해서 공감에 반대한다는 말로 되게 유명한데 내가 저 사람한테 막 공감을 한다는 거는 거꾸로 그 사람 아닌 사람은 다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너무 공감을 해준다고 하는 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 이외의 사람은 다 이게 적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또 우리가 테러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거나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오히려 아주 착하고 굉장히 한결같은 특징은 남한테 쉽게 조정당하고 권위에 잘 복종하고 저거 훌륭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옳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옛날 이 러시아 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도 레닌도 이게 페미니스트적으로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때 제일 타겟으로 했던 게 20대 여자거든요. 가장 순수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가장 순수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내가 아름답고 고귀하고 고결하고 옳은 일 하다가 죽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조종하는 말에 다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20대 여자뿐만 아니라 되게 청년들 20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그 순수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마음만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종하기가 쉬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옳은 일을 하다가 가고 싶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그런 자살 테러에 대부분 다 이용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생후 18개월만 돼도 실제로 아이들이 절대로 탐욕스럽지 않고 내 거를 남에게 나누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게 잘 안 나눠주면은 심지어를 일부를 버려서라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여기 폴 블룸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강하게 공감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서 나머지가 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떤 권리가 무시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외국인 혐오증이나 어떤 우리가 편가르는 어떤 그런 모든 것 집단 간의 어떤 충성심이 거꾸로는 반대편을 이렇게 배척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라서 공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럼 그 뭐 수천만 명이 죽었던 도대체 그 세계 대전은 뭐야? 이렇게 해보면 306페이지 보면 실제로 사람은 절대로 눈과 눈을 보면서 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총탄은 거의 다 하나도 안 쓰인 채로 발견한 거를 전부 다 볼 수 있었고 대부분은 저 위에서 공중에서 이제 공중 폭격에 의해서 대부분 75%가 죽었고 지뢰에 의해서 10%가 죽었고 나머지 이게 총으로 죽인 거는 1% 이하였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럼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러면 독일 군대가 실제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우리 그 마약을 3,500만 정을 이렇게 군인들한테 먹여서 군인들을 족권화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그 뼈아픈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자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되나? 대부분 권력을 잡기 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배려심이 많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됐는데 오르고 나면 한결같이 그렇게 완전히 소시오패스보다 더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는 왜 그런가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멀어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소시오패스도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 그리스를 보면 왜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도편 추방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훌륭한 장군, 훌륭한 뭐 지도자들은 다 도편 추방으로 내보내서 바보 아닌가 그 그리스 사람들은 왜 그랬던 거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간은 본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튀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잘나고 그러면 자만에 빠질 것이고 자만에 빠지면 보나마나 오류를 벌할 게 뻔하다는 거를 이제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잘난 사람은 차라리 그 집단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그 옛날에는 당연히 어떤 전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뻔뻔함으로 극복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 뻔뻔함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진짜 이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지도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키아벨리가 워낙 유명해서 그런데 그것도 마키아벨리도 그 일부만 봐서 그렇고 마키아벨리의 다른 책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란 마키아벨리의 딱 그 군주로만 보니까 마키아벨리가 본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싶은데 마키아벨리의 다른 책을 함께 다 읽으면 마키아벨리가 결코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뻔뻔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류라고 하는 것에 이게 잘 맞지 않는 것인지 모든 동물 중에 인간만이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는 그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인데 그 수치심을 극복한 정말 아주 희귀한 그 뻔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 인류가 모두 다 그렇게 뭐 살인마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계몽주의가 또 인간의 이성을 불발켜준 것도 하나 또 그런 이성을 불발켜주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고 이런 냉소적인 거를 심어준 그런 그 양날의 그것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재적 동기부여도 우리 결국 사람은 아무리 뭐 돈을 주고 뭘 해도 결국 할 수 없고 안으로부터 움직여야지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으로부터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뭐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 또 이 책에서 정말 또 제가 요즘에 제일 재미있게 읽고 있는 토픽이 이 놀이하는 인간 챕터 14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는 법을 읽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정말 동네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놀았잖아요. 그냥 진흙탕에서 놀고 모래밭에서 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잘 갖춰진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지 못한다. 그리고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에는 대부분 한 75%의 애들이 혼자서도 잘 놀아였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놀지 못해서 옛날에 오히려 옛날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별로 이렇게 힘이 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애한테 뭐 너무 많은 그거를 다 쏟아줘야 하기 때문에 양육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타가 있는데 이 387페이지에 보면 이 1983년에 이 호모 루덴스 책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1938년에 나왔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감히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진짜로 이 호모 루덴스가 그냥 누군가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처럼 이름만 붙인 건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이 있다는 거를 하여간 얼마 전에 알고 그 책을
정말 읽고 느낀 느낌은 와, 이 사람은 정말 인류에 진짜 영감을 비추는 천재 오브 더 천재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책과 통찰이 가능할까.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찬탄했던 하랄이나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그냥 아주 존경받으실 스승님 정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말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왜 그 뇌 지능도 우리 현생 인류보다 더 좋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 네안데르탈린이 체격도 훨씬 더 크고 뇌 기능도 우리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보다 훨씬 더 좋았을 걸로 되는데 왜 네안데르탈린은 끝까지 생존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이 현생 인류의 특징이 뭐든지 놀이하듯이 이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뭐 땅 따먹기 놀이를 하든 뭐 공기 놀이를 하든 줄넘기를 하든 뭐든지 게임의 규칙을 우리가 정하고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꾀를 생각해야 되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협동해야 되고 이런 협동이 모든 뭐 밥 먹기 게임 뭐 저거 뭐 사냥하기 게임 모든 것이 다 게임으로 되고 우리가 언어나 시도 결국은 그 끝말잇기에서 됐을 것이고 어찌 보면 뭐 우리 오이디푸스의 왕 얘기에서도 뜬금없잖아요. 왜 스핑크스는 뭐 길목에 서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왜 내? 저 도대체가 뜬금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거기 이렇게 관문처럼 되면서 그런 수수께끼가 옛날에는 다 모든 것이 놀이 형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그런 수수께끼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외교를 어디까지 할 건가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처럼 이게 수수께끼 그 자체가 국방이자 외교였던 거라고 진짜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호모 루덴스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거 그래서 우리가 게임의 규칙이 규범이 되고 또 질서가 되고 그러면서 그게 법률이 되고 또 우리가 수수께끼 이거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철학이 되고 또 과학이 되고 또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단어들을 끝말잇기 하다가 그게 시가 되고 시가 대꾸가 되면서 문학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노래를 부르는 거 뭐 발성 누가 높은 음내 나 누가 더 크게 소리 지르나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그게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이것이 제례가 되고 그것이 축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놀라운 책입니다. 꼭 정말 꼭 봐주시기를. 어찌 보면 이 책도 진짜 이 유행을 타는 거라서 사피엔스나 총균세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마케팅으로 우리 모두가 그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저도 이 호모 루덴스가 책인지를 몰랐던 것처럼 정말 꼭 이 호모 루덴스 읽어보시면 정말 이분의 이 통찰과 그 지식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책이 아주 쉬워요. 짧고 본래 진짜 천재들의 책은 그렇게 복잡하고 두꺼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좋습니다. 꼭 그래서 이 호모 루덴스가 여기에 나오는 게 또 역시 또 아주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 책에서도 딱 하나 제가 아는 걸로서도 틀린 것이 있었으니 이 민주주의에 대한 건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제 브라질을 굉장히 이제 막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을 하면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정치만은 역시 인간이 예측할 수 없어서 사실 베네수엘라가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나라였었는데 지난 한 5, 6년 동안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정치라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구나. 정치에도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차베스나 룰라 대통령을 되게 좋게 했지만 그분들의 처음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나 결과는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이 장은 좀 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이 본래 이 원고가 쓰였을 때는 벌써 지금부터 거의 한 7, 8년, 10년 전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저렇게 생각하는 게 또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찌 보면 모든 게 또 지나봐야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맨 끝에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면 좀 더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이렇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해서 10가지를 했었는데 이게 소제목으로 이렇게 1번 의심이 드는 경우에 최선을 상정하라 라고 하는 거고 무조건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윈윈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생각하라. 나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세 번째는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공감을 누그러뜨리고 연민을 훈련하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한때 막 공감을 잘하는 게 막 지성인의 아주 기본 소양인 것처럼 이 시민, 깨인 시민이라면 공감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굉장했었는데 여기서는 공감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감을 오히려 억제하고 연민을 훈련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당신 스스로 가진 것을 사랑하라. 또 일곱째, 뉴스를 멀리하라. 여기서도 뉴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되게 이제 뭐 상식이 넓어지고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오히려 이 장점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뉴스를 하루에 몇 시간씩 봐도 실제로 지식으로 축적되는 거는 거의 없고 다 휘발성의 어떤 그 상식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워낙 뉴스를 보면 저희 옛날에 아주 어린 직원도 그런 말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이제 뭐 화장하고 세수하면서 뉴스를 틀면 어느 하루도 빼지 않고 며칠 있다 꼭 지구가 멸망할 것 같대. 그래서 정말로 이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막 어마어마한 일들만 벌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부분 정말 99.99%는 정말로 상식 있고 따뜻하고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래서 뉴스에 속지 마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덟 번째가 나치의 펀치를 날리지 말아라.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벽장에서 나와라.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10장에 현실주의자가 되라. 그래서 너무 이상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번 생을 옳은 일에 바쳐서 내가 선한 사람이 돼서 너무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좀 그렇다고 또 너무 뭣도 모르면서 막 시니컬하게 막 냉소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시니컬하고 막 냉소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막 유식해 보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목도 그냥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맨카인드의 다른 그 남성 여성을 없앤 그냥 휴먼 카인드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휴먼 이즈 카인드라고 하는 제목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이 다 아는 뭐 사피엔스나 총균세만 읽었다면 정말로 이 휴먼 카인드도 꼭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또 밸런스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 해의 첫날 청룡의 해 첫 책으로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